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기초학습 15강입니다. 이 자료는 사주 명리학을 기초부터 해서 나중에 실전 사주풀이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자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기초부터 해서 나중에 정말로 실전 사주풀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주를 보고 어떻게 통변을 하고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과정에 할 거고요. 이건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초를 튼튼하게 음양 오행의 원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자료가 있지만 기초에 좀 열심히 잘해서 확실하게 하시면 나중에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망의 특징과 또 공망을 어떻게 쉽게 암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혹시 뭐 공망을 딱 보기만 해도 공망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공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시는 분은 오늘 잘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걸로 로기 공망이 되는 시박 대패의 일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하고요. 아니면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망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두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음양, 오행의 조화, 오행의 생극조화 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12운성이라든지 12신사 이런 것도 별로 안 따지고요. 공망도 별로 안 따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공망의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육임 영상도 좀 올려놓고 있지만 육임에서의 공망은 굉장히 역할이 커요. 사주에서 공망의 비중도가 뭐 1, 20%라고 하면 육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 70%가 넘을 정도로 공망의 역할을 지대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도 공망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 육임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리학하고 점학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공망은 육인뿐만 아니라 뭐 육교라든지 또 풍수에서도 심지어 활용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요즘 육인 영상도 같이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육인과 사주는 사실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크고 더 오래됐고 누가 더 형님이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김이 훨씬 더 오래됐고 유김이 큰 형님이다. 그래서 유김에서 나온 그런 이론을 그대로 사주에서 차용한 게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공망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망은 다른 이름으로 천중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나뉘어져 있을 때 지지가 12개다 보니까 2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짝을 공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주에 공망이 있다고 무조건 같은 비중을 해석을 한다면 사주 판단하는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망 지지가 좀 강한가, 약한가, 좀 길신인가, 흉신인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공망된 지지에 합이나 충이 되면 그것은 또 해공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망이 풀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그냥 공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합이나 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길신인지 아니면 흉신인지 약한지 강한지 이것도 같이 따져보셔야 공망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추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망이 있다고 같은 비중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연주를 기준으로 봤어요. 하지만 연주 기준 공망은 일주 공망 여부를 좀 참고할 때 그 정도로 보고요. 작용력도 일주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연주는 참고 정도로만 활용한다. 그런데
연과 일이 같은 순에 있어서 두 개 다 같은 공망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좀 같이 두 개가 다 공망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봐야 됩니다. 공망은 합이나 충으로 탈공, 해공, 그러니까 탈공이나 해공이나 뭐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합을 좋아한다. 그러나 공망이 합해서 만약에 귀신으로 변해서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의욕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잘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망도 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공망인데 자하고 축이 합쳐서 자축이 합이 되면 자축이 원래 이제 공망이 같이 되지만 자축 합토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진사공망 같은 경우는 진하고 사는 뭐 토하고 화의 기운이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가 있는데 진이 들어와서 그 진 자체는 토의 기운이지만 유진합금으로 해서 나를 극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을이나 갑한테는 유진합금 돼가지고 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되지만 금수 같은 경우 신약 사줄 때는 또 유진합금 내가지고 나를 또 생해주니까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지?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점점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나중에 실천사주 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하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망에서 양간일생, 그러니까 양간은 갑병, 무, 경임 이게 양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주에 양지가 공망이면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라는 건 뭐예요? 진이나 술, 뭐 이런 게 양이잖아요. 자, 이런 게 공망이면 진공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음일간, 음간일생이 양지가 공망이면 반공작용으로 그 기운이 약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무진일주에서 술이 공망이 되었다면 진공이지만 신미일주에서 술이 공망이다. 그러면 반공으로 보아서 공망의 작용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양간에 양이 들어왔을 때 진공, 음간에 음이 공망일 때 진공. 그런데 음이 양이면 반공. 그만큼 공망의 기운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공망인지 진공인지 반공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오는 공망은 대운은 논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대운은 보통 10년, 10년 이렇게 해서 공망이 들어오는데 공망은 두 개가 공망이니까 20년이 공망이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 기운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망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운과 일진 등의 공망은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공망이 있는데 다시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뭐 24, 25, 26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들어오는 것을 만약에 진이 공망인데 갑진년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공망이 풀려서 그때는 공망의 작용력이 약해진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망의 특성, 특징과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격을 정할 때 공망을 참작하기는 하지만 주로 육친관계의 해석이나 신살 또는 사상을 추리할 때는 공망의 특성을 활용하며 만약에 지지가 공망이면 천간도 역시 공망으로 무력해짐으로 잘 살펴야 된다. 즉 만약에 내가 일주가 있는데 일주 밑에 지지 일지가 공망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운 때문에 좀 무력해져요. 바로 그게 이제 만약에 개해 일주다. 개해 일주 같은 경우는 해가 공망이잖아요. 술해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 공망을 개 일주는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해라는 것은 내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가 공망이고 그리고 해수는
나의 겁제잖아요. 그러면 형제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주변 사람 이런 게 나하고 좋지 않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물론 무조건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자리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좀 빠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신이나 악살 등의 공망은 흉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길하다. 이게 육임전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망은 원래 90% 이상은 다 나쁘게 작용을 하는데 좋게 작용할 때가 있는데 흉신, 흉한신 이것을 공망을 하게 되면 좋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혼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가 재판을 받는다든지 고소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건 흉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공망의 시간에 점괘가 뜬다 그러면 다행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흉한 일이 공망이 되면 길하다. 그런데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탈공시 재액이 발생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공망이 이제 탈공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합이라든지 충 아니면 공망이 있는데 또 연 세운이나 뭐 월운에서 공망이 올 때 그때 탈공이 되는데 그때 잠깐 재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신이나 귀인 등 좋은 길신이 공망되면 당연히 복이 감소되겠죠. 앞서 흉신이 공망되면 좋지만 길신이 공망되면 당연히 그 길한 게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복이 감소되나 탈공될 때 길경사 등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 자, 여기서 다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흉신이나 악살 등의 공망은 흉을 해소해서 길한데, 그런데 이때 공망이 돼서 길했었는데 탈공이 돼. 그러면 이때 재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신이 공망이 있어갖고 공망의 기운을 탈공시켜줬는데, 아니, 저 공망의 기운을 해소시켜주고 있었는데, 그게 탈공이 돼. 그럼 재액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희신, 좋은 거, 귀인, 길신이 공망이 되어서 그때가 문제가 됐는데 이때 탈공되면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길경사 등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흉한 일이 공망이 되어서 좋았었는데 탈공이 되면 반대로 흉한 일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또 길한 일이 저기 공망에 대해서 그 길한 게 반감이 되었는데 그때 탈공되거나 해공되면 다시 길한 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경사들이 생긴다. 어려우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공망은 방위의 활용도 중요시하며 공망된 방위는 무력하고 인연이 없으니 결국은 헛수고뿐이요 공허하게 되니 이사, 사업장소, 거래, 관계 출행, 약속, 구의라는 것은 의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진학, 취직 등에 참고한다. 이게 바로 이제 풍수에서도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수에서도 대공망 방향, 소공망 방향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이제 그 각도가 이제 변하는 우리가 이제 사방 팔방 이렇게 해서 이제 팔방의 방위가 변할 때 그때 이제 5도 양쪽이 2.5도씩 해서 5도의 방향으로 되면 대공망이다.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보는 게 있어요. 또 24방향에서는 또 약간 24방향이 15도씩 변할 때 소공망 방향이 결정되고 풍수에서도 이 대공망과 소공망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방위 내가 공망된 방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진이 공망이다. 그럼 진은 남동 쪽이잖아요. 그죠? 이사도 그쪽으로 가면 좀 안 좋고 물론 출입문 낼 때 풍수에서 출입문 낼 때 남동 쪽이 좋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동 쪽 방향이 그리고 사업 장소 거래 뭐 여행 간다 출행 뭐 이런 거 할 때도 가급적이면 공망날 공망일 아니면 공망 나의 공망 그런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시박대패일 다시 제가 유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박대패일을 말씀드릴 건데 시박대패일 날은 좋은 일 하면 절대로 안 좋은데 그날 공망 시간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공망의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망의 시간에 뭐 좋은 일, 길한 일 이런 걸 한다든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신사의 사생지가 공망이 되면 기기와 모사가 뛰어나
문학가나 술객, 계통의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만 외선 내독한 경향이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외선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독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공망이 된 사람은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특히 개일주 같은 게 앞서 말씀드렸죠. 그게 시박대패일이고 록이 공망되고 또 일주가 공망된 건데, 그래서 개일 일주는 그닥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외로운 사주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인신사회, 해가 공망이잖아요, 사생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략가, 지략가, 문학가, 술객 이런 쪽이 뛰어나다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독한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공망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력하다, 부실하다, 부존재, 이별, 보류, 비어있다, 인연이 없다, 공치고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했다, 헛수고, 뭐 되는 일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운빨이 안 좋지, 공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망이 되면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지만, 공망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만약 어려우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또한 공망이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우거나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행과 육친의 작용력을 깊이 파악해서 이 추명할 때 잘 보시면 이게 바로 비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제사주도 있지만 재성이 공망이다, 그럼 오히려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욕심이 많고 여자를 사귀려고 하는, 만나려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공망의 역할이에요. 무죄 사주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 만약에 관이 공망이다, 그럼 아예 남자에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관심이 많던지 그래요. 그래서 이 공망의 작용력, 공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공망표를 나타낸 겁니다. 자, 공망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가 있죠. 그리고 천간 위에 숫자가 갑에 4, 을에 5, 병에 6 이렇게 되고 마지막 개 3 이렇게 된 거는 각 연도별로 갑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사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년은 84년, 갑술년은 94년, 그리고 갑신년은 2004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육자, 만약에 병자면 병인년은 86년이고요. 뭐 맨 밑에 보면 병우년은 66년, 그리고 병진년은 76년 해서 이렇게 각 연도별로 봤을 때 위에 숫자는, 병은 무조건 육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에는 무조건 팔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신년이다 그러면 68년이 되고, 무년은 78년, 그리고 무인년은 뭐 1998년, 그리고 1938년 이렇게 팔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생이에요? 그랬을 때 뭐 84년생이다 그러면 갑자생이구나. 그리고 뭐 몇 년생이에요? 71년생이에요. 그럼 뭐 신해생이구나.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어떤 선생님들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면 우리가 순이 갑자순부터 해서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해서 6개의 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씩 들어가니까 총 60갑자가 되겠죠. 그러면 60갑자가 맨 먼저 나오는 게 갑자입니다. 그러면 갑자부터 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요, 그리고 밑에 갑술 순으로 들어가서 갑술, 을에,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맨 오른쪽 보면 공망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갑자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갑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유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유까지 가면 술과 해가 공망이 되는 거죠. 없잖아요. 그죠? 술하고 해가 없어요. 그럼 그 술하고 해는 다시 밑에 갑술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갑술부터 시작을 해서 갑술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다시 개미가 오면 그 다음에 신유가 공망이죠. 그래서 갑술순에서는 신유가 공망이고 갑신순에서는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면 어떻게 금방 한눈에 알 수 있냐?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갑을 맨 앞에 갑을 보면 자축이든 술이든 보면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이 공망이에요. 자 앞에는 뭐가 공망이죠? 술, 해, 자축 이렇게 나가니까 술해가 공망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갑술, 을에는 신유, 술, 해 이렇게 나가니까 신유가 공망이 되겠죠. 그럼 갑신은 어떻게 될까요? 갑신 같은 경우는 오미, 오미, 신유 이렇게 되니까 오미가 공망이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갑을은 그 앞에 지지 앞에 있는 게 공망이에요. 쉽습니다. 그리고 병지는 그 다음에 공망된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여기 신유, 술해 이렇게 이어지니까 결국은 갑을 병정 요 다음 거 이해하면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기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공망과 충되는 게 공망입니다. 자 보면 무지는 수레가 공망이니까 진술이 충되죠. 진술충. 그리고 기사는 사의 충 해서 이렇게 충되는 게 공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인, 기묘는 신유가 공망이니까 무인하고 했을 때 인하고 신이 충이고 그 다음에 기묘는 묘유충이고 그리고 무자하고 기축일 때는 오미가 공망이니까 좌우충, 충미충 그래서 충살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무가 들어가는 거나 기가 들어가는 거는 그 아래 지지하고 충되는 게 공망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임계는 신유, 술해 바로 그 뒷자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모 다음에 개미잖아요. 개미 다음에는 신유가 오니까 이게 공망이고 임진 개사면 오미가 공망이고 왜냐면 사오미 그 다음에 이민 개묘 같은 경우는 이민 개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갑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글자가 공망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을 같은 경우는 그 갑을 밑에 있는 지지의 앞 글자가 공망이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무기 밑에 있는 지지와 상충살이 공망이고 임계 같은 경우는 임계 밑에 있는 지지의 다음 자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나머지 병정, 경신은 금방 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양쪽 사이드는 금방 이렇게 해서 60갑자만 안다고 하면 금방 공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만세력에 공망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공망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망 자체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을 하셔야만 이 사주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추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이 영상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박 대패살을 볼 건데 이 시박 대패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시박 대패살 다음 시간에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역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공망표하고 똑같은데 약간 다르게 시박대 뱃살은 어떻게 보는 건지 따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고 힘든 감이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셔야만이 제대로 나중에 사주 상담가라든지 아니면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만약에 제대로 이해 못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몇 번이라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실 테니까 힘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